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거냐,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 이동평균선, 그것도 초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제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수치를 대입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오늘 상승이 좀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다양하게 돌려보는 시간이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동평균선 만든 사람이 200일로 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재미난 게, 이제 특정 이제 보조지표가 있던 뭔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뭐 하여튼 뭐 배수를 하던가 하면 여러 가지 좀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200의 5배를 해보면 무슨 숫자가 나오냐, 결국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뭔가 1000이라고 했을 때 딱 떨어지고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1000의 이동평균선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는,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는 이제 5년 주기, 뭐 3년 주기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5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5년 주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5년마다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증시의 흐름이 바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뭐 한 달에 20일 거래가 되고, 그러면은 곱하기 11을 하면 240일 거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연휴도 있고 해서 사실 240일 거래가 되진 않아요. 한 220 며칠에서 210 며칠이 거래가 되는 게 통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1000이라는 수치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5년이라는 값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추가로 이제 통상 뭐 차트를 볼 때 주봉, 월봉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이 이동평균선을 봐서 일봉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딱 끊어지면서 뭐 단위가 4자릿수의 그 수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200이라는 처음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 수치의 5배 수치다. 그리고 이게 또 하필 대략적인 5년을, 우리 증시에서의 약 5년이 완벽하진 않지만 5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뛰어났는데, 그냥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상승률 이제 상위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ETF, ETN 좀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네이처셀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1000을 좀 대입을 해보죠. 1000을 일단 대입을 해보면, 1000을 대입을 해보고 좀 살펴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요 버튼을, HTS에서 요 버튼이 키움증권이에요. 눌러보면은 여기 이동평균선이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역사적인 흐름 보려면 일봉에서 이거 계속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해당 종목이 기본적으로 1000일 이동평균선 생기려면 1000일 이상의 거래일수가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하필 뭐 네이처셀라서 여기 딱 찍고 올라갔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차트 좀 크게 보면은 이 보시면 이제 1000일을 기준으로, 이 1000이 워낙 초장기 이동평균선이다 보니까 이 저항은 아주 강하고, 또 지지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가끔씩 이렇게 봐주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하락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 1000의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종목이 있다면,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과의 기본적인 주가의 성질을 봤을 때는 가까워지면 멀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멀리 있을 때
본다면 좀 당겨지면서 붙으려고 하는 습성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그런 가운데서 통상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이제 간격을 만들었을 때 주가가 튀어 오르면서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한 요 정도가 간격을 만들었을 때 살짝 분할로 하면 이런 식으로 튕겨 올라가는 것도 구경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활용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활용 방법이 가장 좀 사용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좀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하락했을 때의 이런 거리감을 어느 정도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기계적으로 딱 재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사용하는 부분은 뭐 이 두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이제 주식이라는 게 5년에 대한 우리 시장의 뭐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를 믿는다면, 완벽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이 5년 정도의 기간값인 이 1000일 이동평균선의 하단에 있을 때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재무적인 건 따진 게 아니에요. 재무적인 걸 따진 게 아니고 차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차트적인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차트를 갖고 있는데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유있게 좀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만약에 뭐 추가로 아까 이야기해드린 첫 번째 이야기해드린 그런 거리감까지도 정말 극도로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오히려 접근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알파에는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차트적 안정성만 봤다가는, 특히나 이제 뭐 2월, 3월은 이제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종목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두 번째 방법론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방법론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의 뭔가 힘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꼼지락거리는 차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뚫고서 이제 갈 때 강한 힘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구간이죠. 여기보다는 뭐 요런 데가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근처에서 막 맴돌고 있는 흐름이죠. 살짝 뭐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러다가 어디였죠? 이쪽이었죠. 여기서 요렇게 움직임이 나온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또 추가로 이제 또 새롭게 또 다르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을 때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아니면 확실하게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파하면 지지로 바뀌고 또 이제 뭐 돌파에 실패하는 저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 보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가장 심플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한데, 뭐 돌파하고 이제 그 후에 흐름 본다든지 또 지지를 본다든지. 하지만 뭐 이동평균선의 뭐 지지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독특하게 탁 찍은 부분이긴 한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너무 신뢰할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제 저항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뭐 돌파를 뭐 종가 기준 했다가 살짝 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도 움직임 나왔었던 뭐 네이처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딱 있어서 딱 이 종목 먼저 봤는데, 다른 종목도 먼저 보면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죠. 파미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쭉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뭐 중간에 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여기서 뭐 거리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서 움직임도 나오고 했었다가 여기서 뚫었죠. 뚫고선 쭉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시세의 경우는 이제 1000의 이동평균선을 뚫고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대시세 이후에, 지금 이 대시세 이후에 이 근처에서 맴돌 때는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얘 같은 경우 저항을 맞고서 이렇게 떨어졌다. 다만 여기서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드린 그런 거리,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거리가 극대화됐다. 그리고 그렇다면 한번 붙으려는 습성을 나오면서
지수가 튀어 오를 때 움직일 여지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또 딴 종목도 보면은 이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600 8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보면 오늘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뭐 시간에선 또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하나 뜨면서. 그런 가운데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도 진단키트 관련이었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제 각도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각도도 이렇게 완만해질 때 뭔가 뚫으면은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고, 완만한 가운데서 거리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이격을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거 흐르고 있을 때는 저항력이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뚫었다가 이제 뭐 다시 미끄러졌다가 다시 뚫고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던 거가 보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지금 뚫었는데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이 다른 종목들이 이제 더 치고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얘는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살짝만 움직였다 다시 미끄러질지 여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이 정말 뭐 대단한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통해서 차트적인 부분으로서의 싸냐 비싸냐를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차트적으로 이제 시장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선이 있는데 멀어졌으면 시장 빠지면서 이제 그러면 슬슬 담아보면 지수 반등 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멀어지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종목 보면 홀딩스는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움직였네요. 보시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뭔가 오밀조밀 하다가 쫙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뭐 회복을 하면서 저점 찍고선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의 약간 대장 자리를 내주는 흐름이긴 있었지만, 휴마시스가 지난번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도 그렇고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진단키트.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항 한번 맞았고 뚫어놓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여기 지지받고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봉 월봉 보는 게 좀 더 편리할 수 있긴 한데, 나는 정말 오직 일봉으로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괜찮은 종목을 찾아보겠다라고 봤을 때는 이 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뭐 훌륭한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노포커스 얘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01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5년치잖아요. 거의 5년치기 때문에 강한 저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넘으려면 갭으로 넘어야겠고, 그러면 점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살짝 뚫었는데 지켜주면서 한 번 더 움직이는지 여부도 뭐 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습성도 보여준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뭐 수젠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근처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막히는 흐름이 연출되고 뭐 살짝 중간에 뚫기도 했지만,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고 다시 뭐 붙으면서 뚫었던 흐름이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이 각도가 이제 좀 완만해진 상태에서 뚫고 가거나 뭐 지지를 받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막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좀 내려오고 있긴 했지만 완만해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지받고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지지를 여러 번 받았던 흐름이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는 또 저항을 맞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지니까 이렇게 움직임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좀 더 움직일 여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얘도 뭐 진단키트를 엮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오늘 뭐 거의 진단키트의 날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막히고 이렇게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딱 하필 또 어떻게 이렇게 딱 막혔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이제
내려오는 각도가 조금 더 이제 완만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종목도 이제 살펴볼 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뚫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뚫고선 이 갔다가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도 받고 계속적으로 이제 부진한 흐름이었고, 이제 저점을 찍고선 이런 식으로 뚫었기 때문에 혹시 뭐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 뭐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제 흐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관찰해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도 싶네요. 그 다음 뭐 얘도 CGN도 결국 진단키트죠. 뭐 진단키트 관련주가 대부분이네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상승률 상위로 좀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갔던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얘는 이제 에너지 쪽인데 이 종목 역시 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요러한 가장 어떻게 보면 저항을 조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대성에너지처럼 이런 식으로 저항 최소 3번 내지 뭐 4번 이런 식으로 저항 받다가 요렇게 변화가 됐을 때 대시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얘도 에너지 관련이죠. 보시면 얘는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의 뭐 찰싹 딱 붙어가지고, 특히 캔들이 이렇게 이동평균선 요 근처에서 조그맣게, 이게 물론 이쪽 캔들이 커서 작게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조그맣게 거리도 좀 적으면서 좀 달라붙으면서 저점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좀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흐름이 나온 부분. 그래서 이 천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 강력한 좀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뭐 오늘 상한가 같던 종목들로 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상승률 상위에서는 볼 만큼 봤으니까 뭐 하나만 더 보고 좀 보면은 얘도 뭐 에너지 관련주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SMCN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뭐 각도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완만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점으로 달린 전력이 있었고 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서도 여기 한번 저항을 좀 강력하게 좀 받아주고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음봉 이후에 시가를 띄워놓고 그 음봉 밑으로 빠지지 않고선 상한가 치고선 지금 쫙 움직임이 나왔었던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시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거 계속 그 매각 이슈를 진짜 몇 개월째 상당히 울거먹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장한 지 10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뜨고, 그 일동제약도 여기 보시면 강하게 저항받으면서 음봉 떨어지고 저항 뚫고선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 얘는 뭐 여기서 지금 근처에서 뭐 지지성으로 뭐 반등이 나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남제약은 보시면 뭐 여기 천의 이동평에서 생성된 이후에 약간 근처 부근에서 완벽하게 딱 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저항으로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는 뚫고선 이렇게 갖고서 또 이쪽에서도 지켜주고선 쭉 움직였던,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여기 저항을 지지와 뭐 저항을 좀 같이 이쪽에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거리가 좀 멀어진 가운데서 쭉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동평균선과의 밀착이 되려고 하는 액션이 뭔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얘도 뭐 결국에 진단키트 관련으로 움직이는 거라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계열사죠. SM 라이프 디자인,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좀 많이 천일 이동평균선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특성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놓고선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지켜주고 쭉 움직임이 나왔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의 강력한 좀 기준점을,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서 지지를 받고 또 움직인 거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천의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기준점으로서 특히나 이제 주봉 월봉 보기 좀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오직 나는 일봉으로 좀 차트를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을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뭐 주봉 월봉 보더라도 이걸 같이 겸용해서 본다면 당연히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0일이라는 것은 그냥 1000일이라는 좀 상징적인 일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이제 200이라는 수치의 5배, 그리고 또 대략적인 5년이 뭐 채 약간 안 되는 뭐 그런 기간값이다 라고도 뭐 볼 수 있겠어서, 그 우리 주식시장이 그런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좀 의미있게 좀 볼만한 수치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1000일 이동평균선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뭐랄까요, 뭐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유용하게 좀 사용을 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까지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